IR 덱을 만들었어.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까? 미팅을 해야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통 이제 IR 미팅, 투자 IR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미팅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하면 미팅을 진행할 수 있을까? 투자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매일. 이게 약간 스타트업의 특수성이기도 해서 방법으로 보면 그냥 3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 3가지 정도가 뭐냐면 메일, 콜드메일이라고 표현하는 IR 장표를 만들어, IR 덱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해서 투자를 받고 싶다 라고 해서 투자사에 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2번째는 데모데이. 투자사들이 개별로 스타트업 하나하나를 만나기가 되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게 너무 많거든, 스타트업이. 특히나 바로 시작하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단계의 스타트업들은 투자사들이 잘 만나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투자사들을 싹 모아놔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나 뭐 대형 투자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데들에서 투자사들을 초청을 해서 주기적으로 데모데이라는 거를 진행을 해요. 그럼 거기에 스타트업은 신청을 하고 나가서 발표를 하는 거야. 투자사들을 쫙 앉혀놓고 우리 회사의 강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막 브리핑을 하는 거죠. 데모데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3번째는 네트워킹. IR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릴레이션십이다, 관계다.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괜찮은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냐면 소개로 발굴을 해요.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의 사람과 그 사람이 연결된 사람, 혹은 원래 예전에 창업을 했을 때에 연결된 사람인데 재창업을 하면서 IR 자료를 보내는, 혹은 어떤 네트워킹 파티 이런 데서 명함 주고받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던 사람. 인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투자사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보통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계속 이런 네트워킹 파티를 참여하고 막 사람들과 교류를 계속하고 이래야 될까요? 그럼 사업은 언제? 아마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나 투자사들과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데모데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킹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 2번째, 3번째에 힘을 쏟는 게 진짜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의 성과를 잘 만들면 그냥 콜드메일을 보내도 관심을 가지고, 회사의 성과가 좋지 않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별로면 네트워킹을 하든 데모데이를 나가든 뭐 일부 소액 투자 받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다. 저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콜드메일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뭐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콜드메일로 인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우리 업에 관심이 있어 할 만한 투자사나 이전에 투자를 했던 이력들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가질 법하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 강점하고 뭐 해결하려는 문제의 성과 이런 것들 정리해서 그냥 보내요. 이번에 우리 회사 투자를 받을 때도 콜드메일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 50여 군데의 콜드메일을 발송을 했고 그 중에 27개 정도가 회신이 왔어요. 회신율로 보면 굉장히 높죠. 돈을 벌고 있어서. 그리고 성공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잖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서 내 입으로 했어요. 투자사의 이력을 보면 약간 성공한 사례만 있지 않나요? 자잘자잘한 투자한 것들은 이력을 못 보잖아요. 아니요. 자잘자잘한 이력들도 다 이력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고 대표적인 플랫폼이 존재해요. 혁신의 숲, 더 VC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이드는 콜드메일 보내는 그 기업들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에서 참고를 하긴 하는데, 이 IR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투자사들의 투자 이력과 이메일 리스트를 먼저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수집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야 내가 IR 덱을 만들고 이들한테 발송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도 어떤 투자사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어 할 만한지를 우선순위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1순위의 타겟군, 2순위의 타겟군, 3순위의 타겟군으로 분류를 하려면 어떤 투자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리스트업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픈 채팅방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그냥 공개할 거니까 오픈 채팅방 많이 좀 들어와서 자료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많이 참여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막간을 통해서 홍보. 질문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콜드메일을 조금 더 선호한다. 오히려 이 내실을 갖추고 숫자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콜드메일을 통해서 그냥 여기 앞에다가 편만 하나 세워놔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숫자가 좋으면. 그래서 저는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 기웃기웃 거리지 마라. 그러니까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럴 시간에 사용자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숫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돈을 만들어라.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라. 그러면 투자사는 알아서 와요. 알아서. 그 투자사마다 네. 같은 결의 회사에만 이렇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투자 사마다는 아니고요. 펀드의 성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예를 들면 뭐 AI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펀드에서는 AI의 키워드에 대한 투자만 진행을 해야 돼. 왜냐면 이 펀드에는 LP, 쩐주들을 모집을 하려면 우리 AI 펀드에 이만큼 하려고 1000억짜리 펀드를 만들 거야. 이거 좀 참여해줘. 우리가 이거 잘 굴려가지고 수익으로 보답할게. 라고 하면서 이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VC도 실제로 자기들 돈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목적성 펀드? 보통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를 보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메타버스하고 AI 쪽 키워드니까 메타버스 쪽이나 AI 쪽에 펀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선순위가 됐겠죠. 근데 전혀 상관없는 펀드인데 뭐 메타버스 AI 쪽 주로 다루는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 문제와 관련된 뭐 이런 스타트업이 지원한다. 오렌지 잡힐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순위로 좀 빼는 거예요. 물론 만나보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펀드의 성격이 중요하다. 제이드는 성공한 이력이 있고 이런 실적이 있고 하니까 콜드메일 했을 때 회답이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완전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이 콜드메일을 보냈을 때 회답하는 경우가 혹시 많나요? 많지 않아요. 진짜 확률이 낮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차별점이나 팀의 강점을 되게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 카이스트 출신의 공대생이나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게 만들려고. 그래서 뭐 창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진행을 할 때는 해결하려는 시장과 문제가 되게 섹시해야 이게 좀 먹혀요. 덱 자체 디자인이나 이런 게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IR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거의 텍스트 위주. 그냥 메인 타이틀, 서브 타이틀, 거기 이거 뒷받침하는 자료. IR 덱은 그냥 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명확하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더욱 이제 성장을 되게 잘한 스타트업들 IR 덱 보면 와, 이 정도까지 단순화를 시켰다고 할 정도로 단순화가 돼 있어요. 그게 더 눈에 잘 들어와. 폰트 크기도 저는 좀 컸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했으면 IR 덱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미팅 어레인지까지 했어요. 미팅 어레인지 했으니까 미팅 해야겠죠. 열심히 만든 IR 덱을 가지고 고대하던 투자사가 딱 앞에 앉아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의 서비스를 소개해야 돼. 모르는 사람한테. 자신감 중요하죠. 열정. 자신감, 열정. 수익성? 돈 어떻게 벌 거야? 이거는 사실 심사역마다 조금 성향이나 취향이 많이 갈리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미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리액션 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나랑 좀 안 맞는다. 나랑 좀 맞는다. 약간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팅에서 어떤 방식이 좋냐 안 좋냐 따지는 건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 자신감. 전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결함.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담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개팅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났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우리 저기 고조부 할아버지가 뭐 고대부터 내려온 토지가 양평에 막 있는데 그게 막 몇십만 평이고 그게 나한테 올 확률이 몇 프로고 이런 내용을 어필한다고 생각해봐. 매력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 결국에 이것도 사람과 사람 간의 매력을 어필하는 싸움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질문에 대한 준비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IR 덱은 간결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을 간결하게 구성하다 보면 궁금해하는데 들어가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은 뒤쪽에 이제 부록으로 어펜딕스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어펜딕스를 최대한 잘 준비해서 질문을 예상하고 이거 궁금해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장표 보시면요. 라고 예상했다는 듯이 설명을 해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신뢰감 있는데? 이 사람 진짜 할 것 같은데? 자, 다시 소개팅이야. 여자가 남자한테 아이가 생긴 상황에서의 가정 생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궁금한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남자가 저는요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놀아주는 멋진 아빠가 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여성분도 남성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남녀 사이의 소개팅과 IR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이제 미팅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들이에요. 오히려 IR 피칭, 저희의 문제! 하면서 탁탁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가가지고 IR 하는 분위기를 보면 장표 보면서 그냥 귀로만 들어요. 왜냐면 진짜 궁금하다면 IR 덱에 다 써있거든. 다 써서 친절하게 주잖아. IR 덱 보면 그냥 이해 바로 된단 말이야.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것만 검토하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IR 피칭을 하는, 발표를 하는 건 형식적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대표들을 상대하면서 이 관계를 해봤겠어요. IR 덱을 발표를 할 때는 그냥 피칭 시합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 사업성이나 이거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데 오히려 이렇게 조근조근 그냥 느리게 차분차분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준비가 더 잘 돼 있어. 막 당당하게 딱딱딱 완벽하게 딱
하고 거의 뭐 쇼케이스 하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 뒤에서 툭 질문 던지면 대답을 못. 거기서부터 무너져 버려. 주 기자처럼 약간 그 당황한 모습을 숨기지 못해. 너무 당황하는 거야. 막 보고 있는 내가 다 민망해. 그 투자자가 끊어 중간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질문 준비를 잘하고, 피칭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정도의 측면으로만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럼 이렇게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관심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후속 미팅의 기회가 주어지죠. 후속 미팅은 보통 첫 번째 미팅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 2단계까지 가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가치를 조율해볼까? 얼마 정도가 필요해? 정도가 논의되는 자리. 그러면 이때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 생각하는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와 투자자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혹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2차고 3차까지 가면 보통 클로징이 된다. 미팅이 잡히고 요 2차, 3차 요 기간까지 합치면 또 기간이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이면 대부분 끝나는 것 같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가치 정해지고 투자금 정해지고 투자계약서 쓰고 투자금 납입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보통 여태까지는 이제 투자사가 완벽하게 갑인 것 같고 스타트업이 을인 것 같죠. 투자금 딱 납입된 순간부터는 스타트업이 갑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을 불려줘야 되잖아. 투자사의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 성장해서 다음 시리즈도 잘 받고 성장을 쫙 해야 결과적으로 돈을 벌게 되잖아. 그러니까 투자사들이 보통 이런 농담을 많이 해. 투자 납입되고 나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든든한 파트너로 같이 가야죠. 우리를 믿고 투자를 해줬으니까 우리도 돈을 벌어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성장을 해야겠죠.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져 할 만한 게 투자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투자보다 사업의 모델을 시장에 내놓고 검증하고 이 MVP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돈으로 만들었는가, 회사로서의 가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계속 투자 유치하는 거나 데모데이 하고 막 네트워킹하고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자생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금을 받더라도 조금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투자금으로만 해서 뭐 연 단위로 몇백억씩 적자 내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진짜 심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적자 보면서 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이끌어서 창업을 하고 했어. 그 회사가 망가지거나 폐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뭐 몇백억 단위로 적자를 보는 회사는 소문은 무조건 나죠. 아무래도 조금 꺼리게 되는, 또 이거를 또 선호하는 투자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왜냐면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는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기관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회사의 본질,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너무 목매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지만 투자를 받아야 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좀 신경 써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창립 콘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